공부하려고 선생님을 초빙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대상 받으시고.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그리고 요즘에는 주식 팩트 폭행으로 조금 유명해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자 BJ이자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김태형 대보입니다. 돈은 벌고 있니? 오늘 뭐 알려주시려고 얘기하시죠? 말 그대로 제일 초보자가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것들, 저의 경험 10번 20번 보시라고 오늘은 길게 정말 초보자의 마인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반복해서 보세요. 네. 우연찮게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정확히는 2009년부터 제가 그때는 자동차를 좀 좋아하던 남자 학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기업 중에서 금호타이어라고 있었어요. 금호타이어라는 기업이 그 당시에 금호그룹이 워크아웃, 금호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당시에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한번 주식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이게 망할 때 사면은 돈을 번다더라 하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넣었어요. 그리고 따블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그 돈을 100%를 돌려드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정신으로 지금 거진 그저 14년, 15년째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 시절에 다 꼬랐죠. 게임에서는 지갑전사라는 표현도 하는데 우리가 주식에서도 지갑전사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초보 시절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돈을 벌면 집어넣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리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월급 들어오면은 100만원 때려붓고 다음 달 되면은 돈이 조금 늘고 조금 줄어요. 그러고는 그걸 반복합니다.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50만씩 100만씩 넣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나중에 잔고를 보니까 제가 딱 입금한 금액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매수매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은행 예금에 넣은 거랑 별 차이 없는 한 50% 이상의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고, 잃는 분도 많이 계시고 따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딱 중간이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돈을 못 모으겠구나. 그때부터 제대로 주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공부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주식 투자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찾게 됐습니다. 공부하고 시작하셨어요? 주식 해봐야지 그러면은 이거 너무 쉽죠. MTS 깔고 HS 깔고 돈 그냥 입금해서 그걸로 사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검색 상위, 이름 예쁜 기업, 그리고는 좀 유명한 기업, 이런 종목들 뉴스 나온 기업, 그런 것들을 주로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사서 보다 보면은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게임하듯이 경마하듯이 한 틱만 더, 한 틱만 더, 한 틱만 더 이러다가 오르면 팔고 기분 좋아서 팔고, 그리고는 뭐 떨어지면은 몰라 이러고는 그냥 오기로 버티다가 마이너스 20% 30%도 맞는 날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죠. 누구는 500만 원으로 1억을 벌었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 누구는 1억으로 500만 원이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나는 1억으로 1억밖에 못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제 초반 한 4, 5년 동안의 배움이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 넣었던 게 따블이 났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죠. 그게 저의 초심자의 행운이었고, 그 이후에 초심자의 행운은 제가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한번 넣었어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록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제가 17만 원에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1년 반, 2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49만 원에 다 팔았어요. 거의 3배가 났죠. 저는 이게 제가 어찌 보면은 제대로 된 기업과 제대로 된 재무제표, 제대로 된 섹터를 공부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얻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초심자의 행운이었다.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그 중에서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 그래서 결정해서 투자를 했던 게 삼성바이오록스거든요. 삼성에서 미는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잘하고 앞으로 바이오 산업은 더 뜰 것이고,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이거는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장기 투자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시장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정말로 수익률이 50% 100%씩 나는 걸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심자 때도 마찬가지고 중수에 올라와서도 어디서 팔아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50만 원이 저항선이 될 것 같다라는 글들도 많이 봤었고, 미래적으로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가치도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50만 원 가면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더 갔어요. 좀 더 갔다가 이게 30만 원대인가 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잘 파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하구나.
이게 약간은 라떼는 말이야 쇼가 되는데 라떼는 유튜브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어요. 프로도 아니시고 우리가 이름 알려진 분들도 아니고 그러고는 뭐 선수라는 분들도 아니에요. 고수라고 부를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생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고 뭐 거래처 직원분들이랑 그다음 회사 부장님들이랑 해가지고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을 하신대요. 얼마나 하셨어요? 10몇 년 하셨대요. 어린 놈이 무슨 주식이야? 그러시길래 계좌 보여드렸죠. 저 지금 이런 종목들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참고했던 분이 딱 5억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매년 40%를 버세요. 5억으로 매년 2억을 버십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리고는 그 돈으로 역으로 오피스텔을 투자하십니다. 제가 2019년 때 여쭤봤을 때가 오피스텔 15채 정도까지 가셨거든요. 좀 재미없는 주식에서 이미 틀은 안 빠져. 나는 데서 들어가서 정확하게 10% 20%만 먹고 나와요. 그럼 이거를 10%를 3개월에 한 번씩, 20%를 6개월에 한 번씩만 하면은 평균적으로 연 3, 40% 나오거든요. 결국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만큼 꾸준히 벌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좀 비슷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때는 안 됐어요. 제가 대학원을 나와서 대학원 졸업장을 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 연구요원이라고 부르는데 사기업체의 R&D 센터로 갔어요. 말 그대로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에 가서 거기서 그냥 월급 받고 출장 다니고 하면서 그 돈으로 이제 또 하고 거진 그죠. 회사 생활 3년 돈을 벌고 그 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당연히 회사 가서 맨날 호가창 보고 있으니 우리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매일 돈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거래대금 뭐 몇십조, 상한가 30% 이런 거 보이면은 야 내가 1,000만 원 넣으면 300만 원 벌 수 있었네. 내가 1억 있으면 3천만 원 벌 수 있었네. 그러고는 그런 종목들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 찾아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돈을 번대 라는 것만 찾거든요. 대부분 그 과정에서 물리고 손실 보고 어떡하지 답이 안 나오네 주식은 도박이야 안 해 로 끝나는 거거든요. 문제는 내가 오늘 벌고 싶고 빨리 벌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처음에는 초심자 행운으로 돈을 벌다가 씨들이 키우고 한 방에 부러진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TV에서 개인 방송을 먼저 시작을 했고 주식을 잘하든 못하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하는 투자 스타일이랑 또 다른 분들의 투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회의하는 느낌이었죠. 그게 뭐 20명이 보시다가 50명이 보시다가 100명이 보시다가 지금은 아침에는 한 3,000명, 4,000명 보시고 밤에도 1,000명, 1,500명이 보시거든요. 매일. 어찌 보면 제가 방장이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사회자 느낌이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전문가냐 그러면은 저는 아직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무서우신데요? 겸손한 게 아니고 제 마인드가 주식시장에 전문가는 없다라는 마인드고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작가님들이 대본 써주시면은 이건 모르는 건 내가 공부할 때 너무 많고 여전히 지금도 제가 방송국에 가면은 다른 분들한테 배우고요. 그냥 경제 좋아하고 투자 좋아하고 주식 좋아하고 그냥 돈 안 잃어버리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경제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첫 번째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금리예요. 요새 맨날 기준금리가 어떻다, 고금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리는 딱 하나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땡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모든 사람이 대출을 못 땡겨요. 그럼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근데 은행 갔더니 이자를 1%에 빌려준대. 10억까지 빌려준대. 모든 사람이 10억씩 빌리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게 2020년이었고요. 지금 그때 너무 저금리에 너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지금 고금리로 가면서 경기를 꺾어 내리고 있거든요. 이 수단이 금리입니다. 근데 이 금리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조금씩만 움직이던 친구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코로나라는 게 2020년에 터지면서 금리가 2%, 3%, 4% 하던 게 갑자기 0으로 갔거든요. 이걸 2년 동안 유지를 시켰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지.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원래 이걸 2%, 3% 올려야 되는 거를 5%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당연히 경기가 안 좋겠죠.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경기가 안 좋아. 그럼 모든 기업이 안 좋냐? 모든 주식이 안 좋냐? 아니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는 여행 가는 유튜브들은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주식 얘기한 유튜브는 떡상을 했죠. 이게 언제 좋아지냐? 다시 이게 2, 3%대까지 내려가서 몇 번 출렁이긴 할 거예요. 반복돼야 경기가 좋아질 거고 경기가 좋아진다? 그 금리가 정상화된다가 2016년, 7년, 8년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알면은 나 집 언제 살까요? 이러면은 6년, 7년? 앞으로 3, 4년 뒤에?
그때가 집값을 좀 안정적으로 사고 그때부터 경기 좋아지면 집값 많이 올라가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집값 오를 수가 없을걸. 그리고 그게 올라갈 때 되면 경기도 좋아질 거예요. 그게 올라갈 때 되면 주식도 좋아질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 과정에서도 뭔가 수요 공급 돈이 되는 애들은, 성장하는 애들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를 찾는 게 매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다. 고금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누군가가 이자가 너무 높아서 돈을 못 갚는다. 그래서 배째락, 파산이 나면 IMF처럼 말 그대로 주식이 한 20% 30%씩 박살나는 이벤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런 위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려운 단어입니다. High Yield Spread라고 있어요. High Yield Spread가 뭐냐 그러면은 제 신용등급이 1등급입니다. PD님 신용등급이 9등급이에요. 은행을 같이 찾아가요. 저는 우대금리를 주고 대출이자를 2%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D님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7%로 드릴게요 하면은 2%와 7%의 차이, 이게 High Yield Spread라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많아. 그리고는 뭐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아도 지금 뭐 경기도 좋고 상황이 좋으니까 돈 잘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쉽게 빌려드릴게. 나는 2%, PD님 4%. High Yield Spread가 2%가 나는 거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경기가 안 좋고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실제로 5% 이상 넘어가면은 어딘가 은행이나 어딘가 회사가 터져요. 큰 회사가 터집니다. 국가가 터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3월 달에 은행이 넘어간다, 은행이 파산된다 그랬는데 그때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막았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은 여전히 시장이 2023년 내내 안 터져. 터진 막아줄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벌어져, 올라가, 점점 커져. 그러면은 주식 다 박살날 거고 사람들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질 거고요.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내가 지금 시작을 했다, 나는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딱 하나의 지표만 보라 그러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식 빼시면 됩니다. 금리로 조절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예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IT 버블 직전에 있었던 게 러시아 모라토리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약간 외국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난 뒤에 돈 못 갚아 배째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 회사가 러시아가 설마 배째라고 하겠어?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이 공중에서 터진 거예요. 배째 이러니까 못 갚아 그러니까. 그러고는 월스트리트가 난리가 나서 시장에서 돈을 때려 붓습니다. 그 당시에도 터지는 걸 막으려고. 그러고 나온 게 IT 버블이에요.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도 월스트리트 놈들이 법적인 구멍을 찾아서 그걸로 계속 방탕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이게 문제시돼서 터진 거예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의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팔다가 그게 터져서 넘어간 게 리만 사태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때 유명해졌던 마이클 버리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2년 전부터 이 구조 잘못된다, 유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숏을 잡으면서 빅쇼트라는 영화가 나왔죠. 뭔가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고 규제당국, 정부도 몰랐다라는 거죠.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보의 유통 속도가 느리면서 발생됐던 착각 혹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어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트위터나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고 어디 숫자가 어떻고를 바로 취합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로 반복적으로 시장이 박살나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위험해요. 경영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구조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안 터지고 있거든요. 왜 안 터지냐? 정부가 터지는 거를 막고 있습니다. 경제의 첫 번째 논리,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급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재고가 쌓여.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공급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럼 돈의 가격이라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돈이 흔해져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는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요. 남는 돈으로 공장을 짓고요.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요. 남는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럼 돈 많이 찍어내고 과소비 돼가지고 이게 수요도 올라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네요 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버블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연평균 2%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지난 과거 100년 동안 전 세계의 성장률을 놓고 봤더니 한 2에서 2.5%? 2에서 3% 정도씩 성장하니까 버블도 안 생기고 침체도 안 생기고 꾸준하게 올라가더라.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러고는 지금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위기가 생겨서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이 통화 공급량은 2, 3%가 아니고 이만큼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핵심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거사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많이 늘어났고 이게 따라 올랐다고 문제가 생기면은 줄이면 되겠네. 단순히 생각하면은 2, 3%를 다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맞추는 과정에서 어디가 박살났느냐? 유럽이 박살났어요. 남유럽 경제위기, 그리스 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리스가 부도가 왜 났냐? 그리스는 마땅히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버는 국가, 경영이 잘 되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이게 본인 혼자만 있으면은 그냥 뭐 우리는 좀 성장이 느린 국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주변 풍파가 이렇게 몰아치고 미국이 돈을 풀고 미국이 다시 돈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는 가만히 있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그리스가 넘어간 거예요. 돈을 많이 풀면 이런 부작용이 결국 나중에 오는 거예요. 잘 사는 국가들은 돈을 많이 풀면 부자가 됩니다. 더 잘 살아요. 그리고 특히 2020년도에 돈을 확 풀면서 실제로 강남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더 부자 됐죠. 주식을 많이 들고 있던 분들 더 부자 됐습니다. 코인이라는 걸 미리 들고 있던 분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똑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이걸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자산, 기초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마다 레벨업이 돼요. 점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파도가 치면은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맨날 말씀드리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우리 시스템이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은 100년간 2에서 3%를 꾸준히 성장을 해요. 그게 기준입니다. 세계 표준이에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4, 5% 성장하다가 지금은 조금 꺾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을 따라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환율이 옆으로 플랫합니다.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터키 리라, 아르헨티나 페소 이런 통화를 보시면은 얘네들은 지난 20년, 30년 이런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달러 대비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냐? 달러랑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 1에서 1.1, 1에서 1.2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파운드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이런 국가들은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들이고 이런 국가들은 환율이 크게 문제가 없고요. 환율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환율이 너무 안 좋은데 미국 주식 사도 돼요 그러면 사세요. 우리나라 앞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강하게 성장한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 사는 게 손해죠. 왜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에서 1,200원, 1,100원, 1,000원, 900원, 800원 간다. 미국 투자하면 손해봐요. 반토막 나요. 그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동남아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는데 이게 영원히 성장할까요? 이렇게 성장을 잘하던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 발전하는 어느 순간에 자빠지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여기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벽을 맞이합니다. 그게 1인당 GDP $10,000예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과거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때 우리나라 80년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시기에 뭔가 우리나라도 그때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뭔가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로 좀 진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요걸 못 뛰어넘으면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박살나 있는 곳이 남미예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더 성장을 해요. 1인당 GDP가 지금 $10,000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그 국가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그런 데가 제대로 올바른 길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 국가들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손해겠죠. 자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을 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다 말고 부딪혀서 박살나요. 그러면 오히려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부자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겠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본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때문에 140엔, 150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300원대인데 좀 차이가 벌어지죠. 지금 조금 벌어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따라가고 우리나라는 적응을 잘하고 있으나 일본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동안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엔화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일본이 아니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였다. 이미 일본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뉴스가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으나 장기 트렌드로 보시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환율에 대해서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라. 쉽게 말씀드리면 관심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 공부를 해요. 남자들한테 롤 하시는 분들한테 롤 챔피언 얘기하면 줄줄줄 나옵니다. 자동차 관심 있는 분들한테 뭐 신차 나왔어 줄줄줄 나와요. 여성분들한테 이번에 거기에서 새로운 백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 어떻고 트렌드가 어떻고 줄줄줄 나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봅시다. 그러면 남자들이 환장하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기술. 애플이 됐든 마소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기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게임 좋아하잖아. 텐센트. 얘는 전 세계 모든 게임 회사를 거의 다 지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페라리 주식이 있습니다. RAC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말 그대로 자동차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슈퍼카 좋아하시고 자동차 시장 좋아하시고 이러시면은 그 주식을 공부하는 거죠. 여성분들은 반대로 다들 백 좋아합니다. LVMH, 루이 비통 모에트 헤네시. 여성분들 기준에서는 그 많은 화장품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화장품이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향수가 있을 거예요. 나한테 맞는 주식을 찾으라 그러면은 저는 관심사 있는, 관심이 가는 종목 중에서 세계 1등만 먼저 공부해 보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투자를 해보시고 경험치를 쌓이셔야 나한테 맞는 주식이 나와요. 안전한 걸 좋아해. 나는 뭔가 이게 좀 여행도 좀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이고 운전도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면 나 주식도 조심조심해야지? 아니에요. 돈이 걸려 있으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 주변에 운전대자 보면은 60km 도로에서 40km, 50km로 갑니다. 주식 MTS 핸드폰만 들면 엄청 달려요. 저는 반대거든요. 아무리 안전주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네, 너무 슬픈 종목입니다. 지금도 물려있죠. IP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컨텐츠 IP 이런 저작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는 그쪽 관련돼 가지고 크게 지금 물려있는 게 한국 시장 기준으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회사죠.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디즈니입니다. 종목에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종목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디즈니도 마이너스 20% 왔다 갔다 하고요. 크래프톤도 제가 지금 마이너스 25%, 30%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부터 길게 봤는데 더 길게 봐야 되고요. 말 안 할래요. 카카오는 제가 저승사자입니다. 저 카카오 역사적 고점 날 그날 밤에 글 써놨어요. 종토방에. 오늘이 고점입니다.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욕 엄청 먹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전설이 되었죠. 그걸 뭘 보고? 그게 여러 가지 경험치죠. 카카오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카카오라는 회사의 실체는 김범수 의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주 회사, 페이퍼 컴퍼니. 카카오는 아무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투자하실 거면은 카카오뱅크에, 카카오페이에, 카카오게임에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오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은 애플의 최대 주주가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가족들이 갖고 있어요. 야, 틀렸습니다. 애플의 최대 주주는 구글의 최대 주주와 같고요. 구글의 최대 주주는 메타의 최대 주주와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월스트리트에 있는 자금들, 펀드를 운용하는 곳이 최대 주주예요. 실제로 CEO 같은 사람들은 스톡 옵션을 받아가요. 물론 그 스톡 옵션이 몇백억씩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가요. 본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옵션으로 받은 것이고 내가 잘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그 주식을 당당하게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유통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제 방송을 보는 친구 중에서 그 친구가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동생도 본인이 책임지고 있고 부모님도 본인이 책임지고 있고 근데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약간 그 30대 남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연찮게 제 영상을 보고는 지금 한 3년 넘게 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 번은 그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술 먹고 취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3개를 자랑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고 투자하다가 물론 할부긴 한데 그 친구가 지금 GV70을 샀고 새 핸드폰에 새 스마트워치를 샀는데 그걸 딱 차키랑 3개 올려놓으면서 우는 거예요. 덕분에 약간 집안에도 좀 효도도 많이 하고 본인도 좀 편해졌다라고 하면서 형이랑 공부하면서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저도 그런 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때 제일 세게 느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치킨집도 5년이 걸립니다. 주식도 5년 뒤에 성공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